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2주기를 맞아 오늘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가졌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체제 2기의 권력 지도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후계 문제 전문가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이승열 박사, 그리고 탈북자 출신 김영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가 2달 만에 공개 활동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금수상 태양궁전에서 김정일 시신을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2달 만에 공개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그 주변에서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설주와 관련된 추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난번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추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좀 불식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남은 외부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권력 내부에서도 이런 추문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빨리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령이라는 어떤 절대적 존재를 네. 두고 어떤 그 부인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추문설에 계속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는 시아버지 추도식이기 때문에 예.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공개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라는 거는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만든 일종의 어떤 특수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이 오면 참배하게 만들도록 하죠. 거대한 동상이 그렇죠. 예. 베트남에 가면 호지민을 참배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보통 외국 정상들이 예, 예. 방문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도 예. 이제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참배하게 함으로써 예. 자기네 뿌리를 좀 과시하는 그런 예. 정치적 의미로서 계속 활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네. 그 참배하는 모습을 지금 화면을 보면은 당 정군의 고인사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통 지난해 1주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에는 모든 당 정군의 인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기는 이제 북한의 행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 저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참여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대부분 찬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신분을 나타낸다면은 네. 권력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 김정은 제1비서 리설주 부인 리설주가 맨 앞에 서고요. 그 뒷줄에 보면은 김영남 상임위원 의장이 서고 최룡의 총정치국장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권력 지도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체계가 남한과 같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행정적으로 이제 서열대로 이걸 배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실제적 힘을 발휘하는 거는 여기 서열대로만 반드시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 구조는. 예. 예를 들어서 김영남이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민의 상임 의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핵심 실세는 김정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국가 지위로서 갖고 있는 건 직위하고 실제 힘은 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이설주가 각종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행보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려왔는데요. 이렇게 금수산 참배를 같이 했다. 이 점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설주의 북한 내에서의 위치라고 할까요? 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프리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건 한계성을 가져요. 권력 구조성에서. 그런데 다만 김정일 이전 시대까지는 여성이 부각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조금 세계적인 추세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여성을 대동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여성을 대동하는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여성이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부인도 4명이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 구조 속에서 여성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리설주가 등장한 거고, 김정은은 세대가 다른 세대니까 조금 변화를 시도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 리설주가 나온 거지만 실제적으로 리설주가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추모 대회 금소산 태양궁전 참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중앙 추모 대회가 열리지 예.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추모 대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추모 대회는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부위원장 처형 이후에 예. 북한 권력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예.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주석단에 누가 앉느냐, 어떤 위치에 앉느냐 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 관련 그래픽을 보면서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좌석 네. 배치를 먼저 좀 네.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가장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느냐가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지금 김정은의 왼쪽에 최용해가 앉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가장 큰 거는 뭐 이제 장성택 숙청 이후에 이제 광경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최룡해가 바로 옆에 이제 군을 대표해서 사실 앉은 거고요. 근데 이제 저 모습을 보면은 최룡해가 이제 권력의 2인자로서 자리를 이제 잡아간다라는 이제 분명한 인상을 주고 예.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최룡해는 장성택 앞서서 주로 호명이 됐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저 광경을 보고 장성택이 사실 살아있을 때와 비교해서 최룡해의 어떤 모습이냐 이런 예. 모습으로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장성택이 사망한 이후에 저 최룡해의 모습은 북한 권력 내에서 확실히 2인자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제 할 정도의 이제 인상을 풍기고는 있죠. 네. 김영남은 뭐 공식적으로 서열 2위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고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이제 그 옆에 앉았는데 박봉주 내각 총리는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북한이 예전에는 내각이 별로 부각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 북한 체제는 전환기 체제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정치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예. 경제는 사실상 시장 경제로 변환기에 있는 사회입니다. 예. 그 변환기를 이끌고 있는 내각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봉주 총리는 지방에서도 일반 기업서도 경험해본 경력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변환기 경제를 이끌게 내세운 사람이죠. 예. 예. 이 주석단의 첫 줄에 앉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 주석단의 첫 줄에 앉는다는 건 대체적으로 예. 국가의 기구의 수장들이 거기 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첫 줄에 올해 이제 추모 대회를 보니까 김원원 국가안전보위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뭐 장정남 이런 인물들이 이제 앉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장성택의 처형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포진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김원원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굉장히 부각된 측면이 예. 있고요. 예. 원래 군부 인사 중에 뭐 최룡해는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이영길은 총참모장, 장정남은 이제 인민무력부장이죠. 그러니까 저 서열대로 사실은 네. 앉은 겁니다. 앉은 거고. 예. 김정은에게 예. 가까울수록 더 권력이 이제 높은 예,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지만 군부의 서열 순서가 사실은 총정치국장이 가장 위고요. 예. 그 다음에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이제 교체된 순으로 보면은 저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김영춘이 사실은 이제 과거 훨씬 선배 세대죠. 예. 선배 세대인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김영춘은 여러 가지 군의 이제 실세에서 상당히 밀려나 있기 때문에 예. 서열상으로는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상에서 이제 위편이 이제 김정은의 오른편에 이제 네. 앉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김정은의 이제 왼편으로 앉은 네,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른편과 왼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 이게 좀 다른 측면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조선사에서도 왼편 좌의정이라고 예. 그러면 그쪽이 더 이제 힘이 이제 실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북한 권력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군, 특히 최룡해, 리영길, 네. 장정남, 최태복은 이제 당 쪽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 저쪽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왼편이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오른쪽이 사실은 이제 뭐 상징적인 인물들이 앉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왼쪽이 중요한 인물들이다. 북한이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경제 개방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는 군을 중시하는 선군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좀 과도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선군 정치라는 거는 체제 보호의 성격이 있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장성택이가 더 개방적으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지금 개방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네. 그거는 항상 선군 정치가 뒷받침돼야 가는 겁니다. 체제 보호가 돼야
경제도 변화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 예. 보위가 뒤로 예. 밀리면서 개방한다. 그거는 북한 체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주석단 배열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몇 가지 보자면 이제 최용해가 확실한 2인자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장성택의 사람들이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네.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특별히 여기서 뭐 주목할 만한 인사를 다시 찾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특별한 사람이 지금 다시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1기 때하고 2기 때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예.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장성택이 사라졌다는 것과 최룡해의 자리가 부각됐다라는 점인데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것은 장성택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냐면 과연 김정은의 권력이 이번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서 이게 강화됐느냐 아니면 약화됐냐라고 이렇게 여러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걸 보려면 과연 지금까지 장성택과 관련된 예를 들어 북한인 권력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아주 가깝게 관련된 인물들이 예. 그대로 지금 주석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숙청이 될 부분인지 아니면 장성택의 숙청으로 그냥 끝나는 부분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그런데 예. 만일 이게 좀 더 광범위한 숙청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북한 사회의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정은 권력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장성택 하나만 이제 예. 숙청이 되고 나머지 권력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이건 권력 엘리트 사이의 소위 말해서 타협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김정은 권력 강화와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오히려 숙청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 북한 권력의 향배를 좀 짐작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는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죠. 기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의 숙청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김정은이 2009년 1월에 이제 후계자로 내정이 된 이후에 예. 그다음에 2010년 9월 28일 날 3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김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북한의 권력 엘리트 예. 구조가 사실 함께 짜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당을 대표해서는 장성택이고 예, 예. 군을 대표해서는 이용호인데 지금 2주기 때 보면은 장성택과 이용호 둘 다 지금 숙청된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런 논리로 보면 김정은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국가 체제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아버지가 만들어진 이 권력 구도를 예, 예. 이제 치웠으니까 예. 이 구도가 김정은에게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가는 거냐 판단을 할 때 향후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광범위한 숙청이 선행이 돼 있었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유일 지배 체제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규모나 어떤 성격 이런 예. 부분들을 충분히 봐야만이 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추모 대회는 이제 장성택의 처형,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고모부가 이제 처형된 후 며칠 후에 이제 열리는 추모 대회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의 이제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셨겠지만 해석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다소 좀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런 네.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 표정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과 많이 다르다. 작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 상을 당한 그런 얼굴이었고 예. 오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예. 누구든지 내 권에 도전하면 죽이겠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1주기 때와 2주기 때 화면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예. 화면이 준비되면은 예,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분노가 있는 얼굴이었고 표정상으로 봤을 때는 누구든지 유일 지도체제에 도전하면 죽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표정에서. 예. 어린 사람들은 표정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30밖에 안 된 그럼요. 김정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가서 한 명을 처치한 왼쪽에 상태니까. 나오는 것이 이제 네. 2주기 때 이제 김정은의 모습인데요. 약간 화난 표정이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자세도 이렇게 좀 지금은 이제 서리를 보니까 자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예.
1주기 때는 오른쪽 화면, 1주기, 오른쪽 화면 때는 이제 정자세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예. 2주기 때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요. 예. 자기 권위를 좀 과시하려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 어떤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사실은 뭐 같은 입장인데, 어쨌든 이번 2주기 때의 표정은 굉장히 근엄하고 어둡고, 예. 그다음에 그 좀 권위를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자세에서 전혀 1주기하고는 이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장성택 숙청 이후에 본인이 어떤 앞으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 복선이 좀 깔려 있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이제 모두 공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표정 하나하나, 자세 하나하나도 또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자신감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순복해 따라갑니다. 북한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다 따라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단일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장성택 정도를 제거할 정도면 누구도 이제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장성택은 제거했고 나의 권력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삐딱하게 하는 자세로 의도적으로 자신감을 나타내는 보였다. 거죠.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보였군요. 또 오늘 이제 추모 대회에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 김경희 아니겠습니까? 예.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가 불참을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건강 이상설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항상 김경희와 관련해서 예. 계속 줄곧 쫓아다니는 것이 예. 건강 이상설인데 그때마다 뭐 이제 별 이상 없이 이제 나오곤 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도 일단 김경희가 그 중앙 추모대에 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상해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일단 그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혼을 했지만 이혼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김경희와 장성택의 관계에서 어쨌든 추도식을 앞두고 뭐 그 처형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비참한 처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숙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김경희가 모습을 보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북한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봉건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심동체라는 그 관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법적으로는 부부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별거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었고, 그리고 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이 친밀감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딸이 있었는데 뭐 중간에 사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이미 해체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지만 보통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부가 예. 일심동체라는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데 남편이 이렇게 처형당하는 마당에 자꾸 얼굴을 비치면 예. 폐륜정권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정 관리 안 하고 뒤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보다는 전혀. 정치적인 이제 의도 이런 뭐 것들이 더 이번에 있- 장성택 그렇다고 수청은 기본적으로 김경희가 거기에 합세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네. 오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김경희의 정치적 위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확고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김정일이 동생인데 그거는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내년 1월 하순에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북한 군부의 뭐 인민무력부장이나 아니면 총참모장이나 이런 예. 분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동안 2009년도 이후에 북한 권력 엘리트 사이에서 당과 군, 특히 예. 행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그 다음에 군 예. 사이에 북한 경제권을 놓고 상당한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부분에서 이제 물밑 싸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장성택이 숙청됨으로써 군부가 이제 상당한 앞으로 이제 혜택을 많이 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군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성격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무역회사를 통해서 자원을 수출하는 형태의 어떤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부가 상당히 장성택 숙청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 이제 우리 남한의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이승열 박사, 탈북자 출신 김영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